자, 2022년 12월 19일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짜고짜 뭐 다 필요 없고 전우님 먼저 새끼 고양이를 인보 중이시라고. 네. 미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주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지난 주말에 제가 새끼 고양이 하나를 구조를 해가지고 임시 보호 중이에요. 한 2개월 정도 됐을까 싶은 정도고. 사진, 빨리 카톡방에 사진부터 아까부터 계속 저 얘기를. 이제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 눈이 완전 이렇게 병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감겨져 있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안과로 계속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눈은 아직 약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딱 관상이 아직, 막 이쁘게 이렇게 보이는 관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보여주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근데 이제 기운은 지금 거의 차린 상황이라서, 첫날에 막 데려왔을 때는, 진짜 얘 금방 또 죽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되는 상태였는데, 어느새, 지금 며칠 만에, 아주 그냥 집안의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밖에서 결막염 이런 네, 뭐 어떤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거 스토리로 풀면은 아마 되게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만화로 그려보세요. 그러게요.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작가잖아. 또 맞죠. 또 수업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아마 뭔가 이런 거를 이야기로 풀 기회가 또 언젠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뭐 보호자는 이제 좀 더 치료하면서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늘어난 것만으로 다른 고양이도 너무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맞아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그 자기 영역에 이제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원래 상황만 되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다수의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반려동물이 주는 그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반려동물은 아시겠지만 한 번 들이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계속 얘기했던 것도 혹시나 내가 딱 봤는데 그 느낌 있잖아, 얘다 이런 느낌 들까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그렇긴 하네요. 뭐 나중에 녹음 끝나고 나면 그래도 사진이라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좀 급한 책 외주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뭐 할지 이런 것들, 12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가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11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요새 그 드라마 전우님 허준 보셨죠? 젊을 때. 전 드라마를 안 좋아해서 기억이 없어요. 네, 드라마를 본 기억이 없어요. 와, 오늘도 이대일인가 지금 허준을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저는 허준을 안 봤습니다. 허준을 지금 정주행만 4번째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들 보던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네, 거의 그때 유명했을걸요? 방영 당시에. 모든 스토리텔링에 지금 정수가 다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4번째 밥 먹으면서 보고 막 뭐 자기 전에 보고 이러면서 막 게임할 때도 옆에 틀어놓고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착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캐릭터가, 호준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요즘 되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잠시 바뀌고 있는데 다시 원상복귀 될 것 같긴 한데 좀 측은하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빈님은 왠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허준도 보시지 않았어요? 허준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 드라마 막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드라마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다. 전원일기? 전원일기를 진짜 좋아해서. 전원일기죠. 발음 정확하게. 네네네. 그걸 엄청 좋아하셔서 그때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시고, 아버지가 역사물을 엄청 좋아하셔서, 아까는 허준이라고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전광렬이 나온다고 하니까 본 것 같긴 해요. 본 것 같은데 조금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어렸을 때 다빈님이 본 거면 무사 백동수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게요. 그거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다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은 시험이 다 끝나서 종강을 했고요. 근데 아직 제출할 과제가 남아서 그거를 하느라 조금 오늘 계속 집에서 그 과제를 한 상태고,
근데 밖에 요즘에 진짜 너무 춥다 보니까 안 나가도 그냥 집이 따뜻하고 좋다 이런 생각만 들고 내일은 또 과제 제출하러 나가긴 해야 되는데 벌써 엄청 걱정이 돼서 다들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살짝 날씨가 너무 감기기가 춥죠. 있어요. 저도 콧물이 약간 좀 지금. 근데 나는 오피스텔에 이상하게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우풍이 심하군요. 작년은 괜찮은데 우풍이 너무 심해서 제가 접이식 매트릭스 쓰는데 그걸로 창문을 막아놨어. 그래도 좋아. 지금 바닥에서 자는데도 그래도 추워가지고 냉기가 막 올라와요. 네. 바닥은 따뜻하죠. 바닥은 그쵸, 잘 엄청 되는데 뜨거운데 우풍이 공기가 찬. 그래서 딱 머리만 되게 코랑 눈이랑 여기만 너무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다 따뜻한데. 네.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새 날씨가 너무 그래서. 정말 추워요. 근데 우리 그 댓글 단 거 혹시 보셨어요? 댓글 달아주시고. 네, 봤어요. 다빈님께. 네? 너프님이 유독 세 분의 대화가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입니다. 다빈님 너무 귀여움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빈님 팬이신가 봐요. 빨리 감사합니다. 답가를 주세요. 아는 분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다빈님 팬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에요. 야, 이거 좀 써줘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리고 책조아님께서 171편, 172편 모두 이렇게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28,000원 남았나? 돈 뽑았으려면. 여러분들 그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이만큼 들었으면 한 번쯤은 할 때 됐잖아. 한 번쯤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준비될 때 또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뭔가 저희한테 궁금한 것도 괜찮고 뭐 감상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만화는 어떤 만화입니까? 오늘은 노다 아야코의 더블이라는 만화를 가져왔고, 일단 제가 최근에 본 만화 중에 약간 손에 꼽게 재밌어서 골라왔는데, 제가 이 노다 아야코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이 만화를 내가 이 사람 걸 처음 봤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찾아보니까 노다 아야코라는 이름 말고 아라이 니보시코라는 이름으로 BL 만화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온 만화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것도 나름 재밌게 봤었고, 아무래도 근데 오늘 할 더블은 장편이다 보니까 내용이 아무래도 스토리 전개를 더 할 수 있어서 본 것 중에 이 사람 만화 중에 제일 재미있었고, 저는 원래 조금 BL이랑 BL 외의 장르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BL 하다가 넘어온 작가들 작품을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도 뭐 요시나가 후미라든가 야마시타 토모코 같은 작가들 몇 번 소개를 했었고, 또 이 노다 아야코라는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BL 코드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소개하면 할 말도 많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또 이제 일본에서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다는데 사실 그거는 보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도 제작된 바 있다 하고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빈님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매번 보면은. 저는 네, 아까 댓글에서 저번에 했던 거 유독 세 분의 대화가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셔서 그거 보면서 이번에는 좀 안 편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깐 이 작가가 자멸이라는 만화도 그리지 않았나요? 아, 그랬어요. 자멸. 말을 잘못했는데, 그랬었죠. 네. 맞아. 제가 이 더블이라는 만화를 보고 나서, 이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자멸이라는 만화도 한번 봤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만화 다 참 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스토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뭐 저는 약간 좀 어쨌든 다빈님이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저는 좀 정말 좀 이게 진입장벽이 크게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BL 장르인데 사실 그거여서 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소재 자체가 저에게는 좀 매니악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연기, 연극, 네. 이런 쪽으로 좀 되게 깊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 자체를 많이 즐기거나 하질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많이 낯선, 대중문화에 가깝고, 특히나 이제 저는 초반부터, 일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떤 유명한 대사 같은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맥락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 뭔가 철벽을 치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제가 좀 약간, 제가 왜 이게 보기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마 오늘의 제 견해 기본 태도는 이전에 이제 즐겁게 놀아보세를 저희가, 제가 추천해서 다뤘을 때, 다빈님이 그때, 약간 좀 이게 이제 별로다라고 하셨던 그 포지션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제가 복수를 하는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재밌게 보려고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재미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재미를 느끼기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근데 우리 각자 이제 작품 들고 와서 얘기할 때, 전부 다 우리 어떻게든 재밌게 보려고 노력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맞죠. 보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근데 보면서, 근데 저는 조금 면역력이 있는 편이라, 보면서 저는 그런, 뮤지컬이나 어떤 지금 BL 코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작품 자체가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스토리를 먼저 청취자분들한테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비님 스토리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 더블은 무명 배우로 활동을 하는 타카라하고 그의 연기 스승이자 선배인, 그리고 유일한 대역 수행자인 카모시마 유진이라는 기묘한 그 두 캐릭터들의 기묘한 공생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타카라라는 캐릭터는 배우지만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본을 읽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캐릭터를 가르치고, 타카라는 유진이 가르쳐준 연기의 그 이상을 소화를 하면서 유진을 연기로서 배신하는 식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타카라가 모 연예 기획사의 눈에 들어서 TV하고 영화계의 조연급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만화는 이 줄거리 요약으로 설명이 엄청 많이 되지 않는 게, 약간 관계가 중요한 만화인데 관계를 제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3권 후반부터 그때쯤부터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직접 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1권 봤을 때 이거 나머지를 내가 이거를 더 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저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망가다 참여하고 나서 이제 웬만하면은 다 재미있게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니구나. 이번에는 얼마나 매기시려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몸을 드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작가가 저는 작정하고 이거는 아무나 볼 만화가 아니다. 진짜로 진지한 만화고 약간 좀 매니악한 세계를 다루는 만화고 생각 없이 펼쳐서 보는 그런 만화가 아니니까 혹시나 그런 만화, 혹시나 그냥 어떤 BL 만화 또는 뭔가 유쾌한 재미난 새로운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보려고 하는 거면은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는 본전박대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쨌든 대부분의 만화를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결제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봐요. 이번에도 이거는 제가 제가 결제해서 봤는데 저는 이런 작가주의적인 작품들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사실 평소에는 보는 편이었거든요. 이런 작가들도 계속 좀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봤고, 초반을 조금 그냥 건너뛰고, 초반에 약간 뭔가 진입장편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그냥 넘기고 보니까
꽤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까지 그것도 이제 바로 쭉 보게 됐고, 뭐 재밌는 부분들 또는 이 작가의 작품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그리고 다비님이 왜 추천했겠다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공감을 하게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님과는 좀 감상이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진지한 만화는 많기 때문에 진지해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만화 자체가 엄청 불친절해요. 불친절하다 보니까 장벽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고, 저도 처음에 골랐을 때 어쩐지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아서 바로 고르고, 근데 읽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는데, 두 번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세 번째로 읽었는데, 세 번 읽으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처음에도 사실 보는 건 재밌게 봤는데 세 번째로 읽었을 때부터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연극이나 연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리가면도 그렇고, 전에 7인의 셰익스피어 한 것도 연극을 다뤄서 더 재밌게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만화 중간에 체오프 세 자매를 연극으로 중간에 등장을 시키는데, 제가 올해 또 재밌게 본 영화 중에서도 체오프의 연극을 다룬 게 있어서 나는 연극이 나오는 작품을 좋아하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새 근데 또 두 분 다 드라마 잘 안 보잖아. 보는 건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보거든요. 뭐야? 근데 너무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에서 다 떠들고 있으면 그때는 절대 안 봐요. 근데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밤에 잘 때 짤방 영상 같은 거 막 볼 때, 이제 제가 이성민이란 배우 진짜 좋아하는데, 예전에 골든타임이란 드라마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분 연기만 올라와. 나는 나는 이성민이란 배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여튼 그 아들 와가지고 이제 막 호통치는 연기 이런 거 막 연기 잘한 것들 딱 모아서 보는데, 그 사람의 그 호흡 있잖아요. 막 감정이 들어가는 막 떨림,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연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명품 연기,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뭔가 두 주인공이 컨셉상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잘 해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텍스트로만 읽고 이 친구들 그 행동으로만 봐서는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죠, 이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잘 연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보면 이게 재밌을 수 있는데, 그 연기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만화 같은 경우에, 만화에서 뭔가 캐릭터를 연기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얼굴 있잖아요. 얼굴을 되게 그 표정을 세게 한다든지, 말풍선 이런 것들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형에 일치시킬 수 있는 거, 낙담하고 있을 때 떨어지는 천사를 뒤에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그렇기도 한데, 그걸 연기할 때도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안 그려진다는 느낌? 너무 이쁘기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계속 1권부터 서 있는 각도들이 다 BL 각도야, 내가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그건 그런 걸 뭔가 잘 될라나 하는 그 설레임을 주는 그런 지점들은 재밌었는데, 연기 자체를 이 친구들이 잘하거나 연기 자체를 잘한다는 느낌을 독자한테 전달한다?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방금 해주신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이 만화를 연출하는 방식이 만화적이다기보다는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 느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방금 작가님 얘기 듣고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왜냐하면 나는 난독증이 있어서 소설책을 못 읽거든요. 저는 자주 읽으니까 약간
행간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이 만화는. 문학의 텍스트를 읽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성적으로 읽는 그 리듬감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재밌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분들은 즐기실 것 같아요. 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들 뭐라는 거, 이게 연기를 잘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되게 어려운 소재를 만화로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불친절한 측면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기라는 소재를 만화로 다루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공포라는 정서를 만화로 다루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연기라는 것도 만화로는 이걸 묘사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 정도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 작품이 좀 독창적인 그런 부분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좀 너무 예쁘게 그려진 부분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어떤 소재랑 이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은 약간 좋은 소재를 그래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또 차라리 연기하는 걸 안 보여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관계에서 어떻게 티격태격해서 거기까지 가는지 딱 보여주고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게 더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점으로 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말씀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뭐 저는 이제 BL 만화를 엄청 선호하진 않긴 하거든요. 뭐 못 먹진 않지만 굳이 찾아 먹진 않는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그래도 이 만화가 선택한 소재들은 되게 찰떡궁합 같은 느낌이긴 하고, 이게 또 이제 연기, 이게 예술 쪽의 스토리다 보니까 지금 이 만화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들은 설득력은 되게 강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왕가의 영화들 통해서 약간 이런 정서들은 사실 좀 익숙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그냥 카더라로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은 어떤 뭐 연기나 연애 업계 쪽의 사람들은 이런 동성애적인 측면은 보편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썰들 전해 듣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요새는 사실 되게 보편적인 느낌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이거를 그 부분을 재미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는 아직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좀 더 진입장벽이 느껴지고, 제가 좀 더 어렵다 느낀 거는 그 만화의 문법적인 측면이었고, 이게 이제 다비님이 이야기한, 이게 사실은 만화적이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문학적인 측면도 문학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리얼리즘을 되게 추구하는 만화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마 이게 되게 뭐 만화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받을 텐데, 근데 작가님이 아까 성윤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기를 다루는 그 장면들은 만화적이에요. 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할 때는 뭔가 이게 리얼한 느낌보다는 만화적인 느낌이 오히려 더 들고, 다른 정서나 관계를 다룰 때는 또 되게 지극히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다루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어떤 깊은 정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밸런스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만화들이랑 좀 다른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거 진입장벽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왜 다비님이 추천을 했는지는 이해가 가는 편이었고, 이게 진짜 아무나 이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게 이 작가가 제가 아까 말한 그 자멸이라는 만화를 봤을 때도 되게 이게 흔한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독창적인 정서를 이 사람을 표현하는 느낌. 그래서 뭔가 어떤 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독특한 유니크한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더라고요. 이 사람 그냥 약간 BL에서도 엄청 잘 팔리지 않는 이야기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가가 일부러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이너한 감성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느낀 이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캐릭터들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조금 특이해요. 처음부터 성격이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만화에서 주인공 캐릭터로 자주 내세워지지 않는 스타일을 주로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그런 캐릭터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 일권에 보면은 그 여자 캐릭터 있잖아. 츠메다 카즈에 맞나? 매니저요. 네. 난 그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 저도. 그 계단에서 코브라 트위스트 하잖아요. 근데 그 무표정한데 생각은 많은데 항상 무표정하게 굉장히 지금 주변 캐릭터들이 부산하고 막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하는 그 초반에 아까 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캐릭터 잡히는 데까지 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초반에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 캐릭터가 그리고 그 캐릭터를 너무 이쁘게 그린 거야. 이 사람이 특히 눈을 맞아요. 내 생각에 눈 그리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눈에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리는데 뭐 뒤에 가면 이제 좀 뭐랄까 처음처럼 그렇게 강한 이미지나 강한 포지셔닝을 차지하진 않지만 저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좋더라고. 근데 뒤에 갈수록 그 여자 너무 대충 그려 이 사람.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캐릭터나 하여튼 저는 그 캐릭터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밸런스가 뭔가 확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해서 한 중반 정도까지는 다른 주변 인물들도 꽤 다뤄지고 개성들도 잘 느껴지게 묘사하고 어떤 분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캐릭터들에게 관심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도록.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타카라랑 유진 그 주인공 두 캐릭터에게 되게 집중하고 그 캐릭터들 내부에게 엄청 할애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내부 어떤 심리적인 세계.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밸런스가 약간 좀, 이게 작가가 뭔가 의도하긴 했겠지만은 뭔가 밸런스가 이게 좀 안 맞는 느낌이 계속 자꾸 드는 이런 이유들이고,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재미를 느끼게 됐던 그 부분이, 이게 흔한 캐릭터들이 또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거든요. 저는 이게 그 타카라라는 캐릭터도 처음에 좀 약간 뻔해 보이는 어떤 천재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고, 유진도 그냥 약간 좀 뻔해 보이는 천재를 돕는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캐릭터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능력도 사실은, 뻔히 보면은 천재가 뭔가 더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진이라는 이 사람의 능력도 제가 볼 땐 더 좀 기이한 수준의, 만화적인 수준의 어떤 능력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성격적으로도 되게 이제 각자가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인격체로 묘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연기라는 어떤 직업세계, 그 예술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들이 스토리랑 연결을 이렇게 해가 나갔는데도 잘 연결이 그래도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기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연극이나 뭐 뮤지컬처럼 또는 이제 뭐 영화는 많이 보긴 했지만은 제가 뭐 연기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제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심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연기라는 거는 다른 인물의 어떤 다른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내가 뒤집어 쓰고 본래 자신이 있고 그 캐릭터에 동일화돼서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이렇게 또 다른 이들이랑 합을 맞춰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잘 몰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무척이나 어떤 복잡한 심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좋은 연기자들은 어떤 재능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공부도 저는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심리학적인 공부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든 재능이 많이 필요하든 어려운 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 과정을 이 만화가 그래도 스토리적으로 되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7인의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깊죠. 연극에 대한 어떤 묘사하는 그 고민 수준은 사실 훨씬 깊고 이거를 독자가 같이 동참하게 만들죠. 이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엄청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묘사하는 스토리 연출은 분명히 잘 느껴지고 대단하고, 이런 캐릭터들 묘사랑, 이런 식으로 스토리랑 딱 붙여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게
이거는 흔한 평범한 일은 아니었던 느낌이긴 했어요. 이 만화가 사실 유진하고 타카라가 서로를 만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안 보여주다시피 하잖아요. 타카라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적응을 잘 못했고, 유진은 극단의 열정적인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뭐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안 나쁜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나오는 정보가 엄청 드물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부분을 그렇게 정확히 제시를 하는데도 전체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엄청 크게 한번 애둘러가는 거를 선택해서 저는 그 점이 조금 재미있었고 뒤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일단 이게 그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천재 캐릭터의 그 성공기와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어떤 조력자 관계를 그린 이야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치리니 셰익스피어랑 기본적인 결은 비슷할 수도 있고 노다메 칸타빌레나 어떤 이런 천재 캐릭터들의 이야기들 만화들 많이 있잖아요. 전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화들 보면은 대부분 좀 가볍게 다뤄지죠. 약간 개그물처럼 그려지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느꼈어요. 제가 좋아했던 그 부분을 이 만화가 묘사하는 부분들은 좀 만화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부담이 좀 적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금방 훅 볼 수 있었거든요. 상관 한 후반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이제 그 다비님은 그 부분이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들에 집중해서 어떤 그 관계 본론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무거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에 다루던 어떤 그 무게감이랑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고요. 이게 두 사람이 관계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너무 둘만의 관계 그리고 너무 그 내면의 관계에 훅 들어가게 되는 느낌인 거죠. 이게 뭐 BL이라서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제가 그게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더 분명한 건 이 만화가 다루는 그 주제나 소재 이야기의 어떤 깊이들 그 두 사람이 그려낸 심리의 깊이들이 복잡하고 깊다는 거예요. 어떤 되게 컴플렉스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두 사람의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는 사실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가 저는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 각자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저는 되게 리얼한 수준의 묘사랑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적이지 않고.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떤 갈등, 컴플렉스, 그리고 이 열등감, 이런 괴로운 심리가 저는 너무 이게 전달이 잘 돼서 이게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만화가 잘 묘사를 하긴 한 거죠. 네. 저는 이게 4권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왜 우리가 짧은 거 하니까 요 정도 분량이니까 4권 하고 이러길래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4권이 끝인 줄 알고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주제가 계속 바뀌지? 연기 얘기를 할 거면 연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 캐릭터들의 감정 얘기를 할 거면 그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4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뒤에 든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 그래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다 하나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 위에 그 배우라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연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또 타락하고 몰락하고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밑밥처럼 요거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5권 6권에서 계속 이 친구들의 연기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다시 맞춘다면 저는 그럼 오케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 둘의 관계의 코드에 좀 더 집중해서 글로 무게가 더 실려간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저는 더 볼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되게 리얼리즘 감정이 리얼하다 막 갈등이 리얼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만화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사람도 그렇고 조연들도 그렇고 되게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나와서 두 분이 주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지 궁금했고 또 조연 중에서 아까 매니저 얘기하신 것처럼 좀 얘가 마음에 들었다 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게 누군지도 들어보고 싶어서 골라온 게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매니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챙겨주는 매니저 있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완전 녹아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일을 하나 해놓고 막 자주 녹아내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 반지의 제왕 다들 보셨죠? 반지의 제왕 3편을 보는 동안 제가 가장 욕을 많이 했던 게 프로도랑 간달프거든요. 네. 아니 그럴 거면 니들이 해. 뭐 아니면 네가 왜 너 같은 애가 왜 반지를 왜 이렇게 의지박약이 내가 쟤한테 반지를 준 거야 이런 생각 들고, 나는 샘이 주인공인 것 같아. 샘이 옆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프로도 날이 그게 아니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잖아. 근데 나는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유진이란 캐릭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고 그 노력형이란 느낌도 들고, 그리고 타카라 맞나요? 타카라라는 친구는 연기를 하고 있는 자신이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땐. 근데 유진이란 캐릭터 연기 자체를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때. 그게 좀 다르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연기를 하고 재밌는 연기를 하고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연기 자체를 좋아해. 나는 무슨 배역이든 상관없어. 연기 자체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들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전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더 좋았고, 타카라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변수들은 좀 이기적인 변수라고 전 생각해요. 그 친구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그 변수는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풀기 힘들어. 저런 사람 만나면. 맞아요.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을 줄 수 없거든. 근데 유진 같은 캐릭터는 변수가 나와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뭔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뭐 저도 약간 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스토리를 구성할 때 이야기 주인공을 독자가 좀 더 이입하기 쉬운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카라 쪽이 좀 더 처음에는 주인공 같았어요. 천재적이긴 하지만은 능력으로는 우리가 뭐 이 사람 따라갈 수 없겠지만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는 유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가깝지 않나. 유진은 정말 노력형을 넘어서서 자기관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철저한 사람이니까. 손오공이나 루피, 나루토 성격이 되게 단순하고 낙천적인데 타카라가 그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카라가 좀 더 주인공답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어쨌든 이 만화는 사실 그런 단순 무식한 캐릭터 묘사를 하지도 않고 뭐 입체적인 묘사를 하는 만화고, 능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대립돼 있고 대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좀 더 이입하기 쉬운 쪽은 유진이고, 유진을 응원하게 되는 쪽이거든요. 그게 제 결론인데, 왜냐면 만화 속에서 타카라는 주인공인 삶을 살죠. 이게 이제 그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자기애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진은 연기를 사랑하죠. 근데 주인공은 절대 되지 못하죠. 그 이야기 속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연기에 대한. 그래서 연기에 대한 열정이나 타카라에 대해서 헌신을 보내는 이면에도 어떤 좌절감과 그 체면임이랑 질투 같은 게 깔려 있죠. 근데 저는 당연히 이쪽이 더 제가 가까운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정서라고. 저는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저거를 왜 안 했지라고 후회하는 것도 뭐 있는데, 에이 뭐 저거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우와 심포도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나름의 어떤 대처 방식들을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유진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이제 다른 대처 방식을 보이긴 한데, 근본이 되는 그 정서는, 느낄 법한 어떤 정서의 이런 모습들은 좀 더 유진이 제가 좀 더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하다. 타카라는 뭐 게으른 어떤 이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 공감되지만은, 게으른 했던 행동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느낄 법한 거, 되게 자기애적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잘 풀리는 어떤 묘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랑받고, 금방 인기 스타가 되고.
이 사람의 감정은 저희가 사실은 쉽게 유추하기 힘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으로서.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를, 짐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디선가 익숙해요. 이런 어떤 만화 캐릭터. 에이코의 연인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네. 그 맞잖아, 캐릭터에. 달라요. 네. 똑같구만. 완전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이미 사건에서 타카라는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선택받는 그런 재능임에도 어떤 비극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딱 한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캐릭터가 되게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이제 아마 뭐 앞으로 이야기 전개를 좀 어떤 그런 식으로 또 묘사를 하지 않을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또 정서가 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진짜 전우님하고 반대되는 감상이라서 재밌는데, 저는 일단 두 사람한테서 둘 다 좋은 점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점을 같이 느꼈는데, 그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타카라 쪽이 좋은 편이고, 유진은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인물인 게, 조금 이야기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저는 사건에 되게 중요한 대사로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라는 대사를 유진이 하잖아요. 저는 이 대사를 약간 유진이 남들이 아는 필모그래피 하나 없는 30대의 무명 배우인데, 이 사람이 연기를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천재인 타카라의 존경이나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진이 타카라가 고백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기 때문에 또 타카라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도 했을 거라,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타카라의 존경과 동경 위에 서 있는 마음, 심리의 작동을 인지는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에 나온 유진의 연기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나하고는 좀 많이 먼 곳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이 훨씬 유진한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우님이랑 비슷한 감상일 수도 있는데, 되게 내가 그 분야를 사랑해. 근데 내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깨달았어. 근데 나보다 젊은 친구들이나, 아마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비슷한 연배인 친구가 내가 봤을 땐 별로 노력하지 않아. 근데 재능이 엄청나요. 그런 거 발견했을 때 뭔가 그 공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막 질투도 났다가, 저런 애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저 친구는 진짜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던 그런 감정들이 좀 있어서, 저는 솔직히 유진한테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됐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런 유진이 없을 때 저 타카라 이름 맨날 어려워. 타카라 저런 캐릭터들은 무너져요. 나는 그렇게 그쵸? 생각해. 네. 분명 무너져요. 아무리 큰 재능을 줘도 밑에 그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떨어지는데, 그런 입장에서 전 유진이란 캐릭터 더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에이코의 연인 그 작품의 그 녀석과 비슷하다니까. 에이타로. 네, 에이타로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찐 주인공은 샘과 골룸이다. 골룸까지. 네, 그런 골룸은 인간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전 유진에 더 감정이입 됐다. 저는 타카라가 이제 독특한 방향으로 사회성이 결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결여된 부분이 배우로서의 자질하고 맞물려서 약간 통통 튀는 느낌? 그거를 자아낼 때가 만화적으로 좋고, 그 사람이 연기하는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저도 이제 가끔은 너무 좀 아이 같다 싶어서 보고 있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캐릭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종잡기 어렵고 자기밖에 모르는 조금 고집이 센 캐릭터. 그리고 현실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개빡치죠. 당해봐야. 당연히 빡치죠. 그리고 제가 공감이 됐던, 이 타카라라는 캐릭터한테 공감이 됐던 부분은 누군가에 대한 동경으로 연기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창작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 이걸 하고 싶다, 이쪽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 되게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작품을 보자마자,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엄청 선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타카라하고는 달리 그 작품 자체에서는 되게 빨리 벗어난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타카라가 어떤 마음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는지 반쯤은 알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만화 아까 앞에서 전우님이 조금 그림체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림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두 분은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얇은 손으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얼굴을 묘사하는 점이 이 만화가 다루는 배우라는 주제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재미있는 표정 묘사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과장된 표정 묘사 같은 거. 그런 거나, 타카라가 막 촬영장에서 감독이 원하는 얼굴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얼굴을 내보여서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는 순간들 같은 게 그림으로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싶었고, 그래서 사건을 따라서 후루룩 보는 것보다는 이 만화가 어느 정도 머무를 것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에서는 조금 느긋한 템포로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보이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는 편이 이 만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림은 엄청 잘 그리죠. 뭐 딱 봐도 뭐 표지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작가가 어떤 힘을 주고 연출한 장면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냥 회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예술적인 느낌이 들어요. 스토리와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체 결 잘 어울리는 편이고, 연출도 되게 뭐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게 영원히 작가 이게 막 들어가 있는 칭찬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네. 인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이걸 좋아하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긴 하고, 저는 어쨌든 이게 만화의 좋은 작화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저한테는 제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선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뭐 싫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작화의 안정성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들을 그때그때 다른 장면, 다른 각도로 만화에서 계속 묘사를 하고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만화를 볼 때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각자의 캐릭터를 인식을 하죠. 구분이 돼야지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각도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한 사람이라는 대상 항상성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수준이 들쑥날쑥한 어떤 그런 만화들이 있어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맞아, 이렇게 잘 그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이거는 다른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게 엄청 따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또 잘 생각해보면은 은근히 뭐 이런 거를 좀 만화를 자꾸 이렇게 볼 때는 따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흠잡는 걸 수도 있죠. 이 작가의 어떤 만화에 대해서 괜히 흠잡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이게 어색했다라고 느껴져요. 저도 비슷한 건데, 그림 진짜 잘 그리잖아요. 근데 네. 골상이 자꾸 바뀌잖아. 그런 지점에서 조금 얘가 걘가? 그리고 갑자기 머리 길었다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힘들긴 했는데,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이 작품 보면은 내내 항상 그 연기자들을 지휘하는 감독들이 나와요. 되게 웃긴 캐릭터로도 나오고, 진지한 빡빡이 캐릭터처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디렉션을 줘서 연기하는 장면을 차라리 그 카메라 앵글 속에서 그 배우들을 볼 때처럼 딱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한 장면의 연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쓰는지를 딱 보여주고 그 카메라 앵글 속에 직접 이렇게 담기는구나라는 걸 딱 보여주고 고양이가 우네. 그거를 딱 보여주고 나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그 지점에서 작가가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지점들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작가는 사파가로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이나 소설 작품에 거기에 뭔가 사파를 넣을 때 더 이런 그림들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 계속 생기세가 바뀌니까 헷갈리잖아. 저는 그 카메라 앵글에 담는 방법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작가가 그 방법 알았어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유진이라는 사람 유진이란다. 타카라라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의 삶하고 연기가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들의 시선으로 뭔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거나 자기한테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는 작가가 더 불안정했어요. 더 불안정했는데 그때는 사실 약간 지저분할지언정 캐릭터 구분은 확실하게 되는 편이었거든요. 캐디를 조금 더 특징 잡기 쉽게 해놔서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때는 작가를 보면서 작가 되게 못 보던 작가고 호불호 세게 갈리겠다 싶었는데 더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화적인 텍스처를 들여오는 장면들에서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분명히 힘이 빡세게 들어간 이 캐릭터들의 얼굴 작화를 살짝 놀라서라도 조금 오래 보게 되고 거기에 그려진 표정이나 얼굴 근육 같은 거를 비교적 품을 들여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화가 워낙 불친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힘을 줘가지고 조금 능동적인 읽어내기를 성립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지점들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걸로 치면은 그러니까 실험이라면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실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화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만화긴 하지만 그거를 문학적으로 읽어내면서 같이 봐줘라는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 제가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뭔가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 작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둘의 사랑 코드로만 흘러가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학적이기보다는 저는 이 만화를 어떤 콘티로 생각하고 영화로 옮긴다면은 저희가 흔히 그냥 좀 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좀 물 흐르듯이 전개되는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들도 그렇고 약간 영화적인 연출들이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이걸 옮긴다면은 상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만화로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거고 연출적으로 좀 이게 좀 뭔가 진입장비처럼 느껴진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작가가 의도한 거는 좀 더 영화적인 이런 부분들. 이 만화에서 이제 다루는 그 관계의 어떤 깊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약간 이거 너무 좀 익숙하게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에이코의 연인 다룰 때도 그 어느 순간에 그 뭔가 훅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도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약간 이렇게 너무 깊게 다뤄가지고 약간 이 부분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코의 연인이 만화적인 그 어떤 연출의 방법론을 그래도 정석적으로 해서 충실하기 때문에 이거 에이코의 연인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런 작품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 만화는 이제 뭐 소재나 장르도 애초에 다르기도 하니까 이거를 그 만화랑 똑같이 비교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이 만화는 이제 연출의 어떤 그 지향점이 만화적인 방법론에 종속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뭐 이 작가가 의도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영화적인 우리가 뭐
뭐 이런 어떤 그런 좀 초점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스토리텔링에 초점이 흩어져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홍상수 영화라든가 일본 영화에는 또 이제 그런 영화들 꽤 많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화적인 연출들을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타카라가 그 감독 지명을 받잖아요. 저 그 감독 캐릭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타카라다 타카라로서 길거리를 걷는 광고를 찍고 유진이 그 광고를 보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노명 영화 촬영을 할 때 타카라가 찍는 동안에 감독 디렉션 받으면서 유진의 질투를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기하는 만화다 보니까 연기하는 장면이 조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고 저 연극을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 만화를 보고 오랜만에 조금 좋은 연극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나는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침대에서 그러니까 후반부인 것 같은데 거절하는 장면 있잖아요. 등 돌리고. 네. 저는 그게 좀 잔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고백을 한 거죠. 그 타카라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진이 그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막 설명하지 않고 되게 이제 밀어내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이 다른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그동안에 유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정서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설명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도 이제 억압하고 있던 그 타카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약간 헌신하고 희생하고 걔가 잘 되면은 본인의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거가 그때 이제 좀 다른 정서, 다른 감정, 다른 관계로서 이렇게 서로가 얽히기 시작하니까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이렇게 거절의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한 묘사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근데 그 장면이 엄청 임팩트가 그쵸. 큰 장면이죠. 네, 임팩트가 크죠. 되게 그런 묘사를 했어요. 공들여서.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간 그게 어떤 피크잖아요. 만화로서 치면 피크인데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5권에 나올 텐데 저는 그 5권에서 하는 연극이 츠카코헤이의 비룡전이라는 연극인데 저 사실 츠카코헤이 연극을 엄청 뭐라 해야 되지? 극본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존하는 이 작가예요? 작품을 츠카코헤이 엄청 유명한 작가예요. 일본 연극사에서 진짜 한 획을 그은 작가고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유명해요. 이 만화에 나온 연극들 셰익스피어도 5대 희극 중에 하나 나왔고 그죠. 체홉은 워낙 유명한 작가고 그리고 츠카코헤이도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연극 작가라서 비룡전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이 굉장히 일본에서 의미 있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면 당연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연극 얘기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뒤로 이어질 내용이 엄청 궁금하다. 엄청 잘 읽히는 만화는 아닌데 저는 엄청 열심히 보고 또 다음 편이 엄청 궁금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러 번 봤을 때 진가가 더 잘 느끼는 만화고 아까 초반에 전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펼쳐서 보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볼 만화를 찾고 있었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면 맞을 것 같은 그런 만화입니다. 정반대죠, 저랑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만화는 즐겁게 놀아보세 같은 그냥 막 펼쳐가지고 보는 만화니까. 저는 이 만화 보고 나서 이제 타오르는 연인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은 났지만.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관람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다 추천했고, 보신 분들도 그렇게 추천 지금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왓챠에서 제가 평점을 되게 짜게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예상 평점이 되게 평균보다 높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높게 나오는 영화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거를 뭐 보러 가자라고 해서 그래 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초반에 한 10분 보고 그제 쭉 잤거든요. 어머. 아내를 10분, 옆에 두고 10분이요? 네, 그냥 정말 푹 잤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영화 끝날 때 영화 내용 뭐 마지막 정말 그 엔딩 씬 하나랑 아내가 만족스럽게 그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정도만 저는 기억나요. 건지셨네요, 그래도. 그 정도로 네. 저는 이 만화도 사실은 좀 몰입하기가 힘들었던 느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되게 어렵게 느끼거나 또는 지루하게 느끼거나 이게 너무 저한테 좀 스트레스풀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쨌든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논하려면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봐서 그냥 재밌게 떠들 수 있는 유의로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뭔가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죠.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 그런 이유들. 왜냐면 실제로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무거운 거를, 심각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지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즐기는 것들 대부분 다 가볍고, 뭐, 이런 것들이고, 아내랑도 사실은 항상 뭐 가벼운 이야기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만화에서 사실은 무거운 것들을 좀 보는 게 피곤한 일이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저도 무거운 것들도 또 그냥 재밌게 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뭔가 더 어렵게 느낀 어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대단한 만화라고 생각은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인정했던 것 같거든요. 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저도 또 꽤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사람들마다 좀 재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각자가 좀 이게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진입장벽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할 만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분분할 수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소재나 인물들이나 또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되게 완전 다른 측면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완결되면 일단 궁금해서 또 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다비님처럼 뭐 3번 보고 4번 보고 그러게 이제 완결돼서 또 보고 하다 보면은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화 오늘 완전 방송 쭉 이렇게 듣고 우리가 얘기한 것들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이거는 이 더블이란 작품에 대한 가이드북 지침서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방송 내용이. 근데 네. 뭐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요즘은 다 장르물을 보는 시대인데 장르대로 예측하면은 재미없다 이 작품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기존에 보던 만화와 좀 다른 형태, 다른 태도, 다른 마인드로 이 만화를 좀 접근해서 보면은 뭔가 내 뇌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문학적 감수성 이런 것들도 빡빡 긁어서 같이 보면은 괜찮은 작품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비님이 들고 오신 노다 아야코의 더블이란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이에요. 이제 연말이죠.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저희가 다음 녹음본은 아마 1월 돼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두 분 올해 어쨌든 두 분 다 올해 제가 영입을 해서 같이 망가다 시즌을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올해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각자 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우님 먼저 하시죠. 저는 이제 올해 그 중반부터 참여해가지고, 두 분이랑 같이 뭐 만화에 관련해서 뭐 제 나름대로 떠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과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나? 감이 되나? 라고 사실 의심을 스스로에게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만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 가벼운 느낌으로 만화 많이 봤고, 그냥 제가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만화들 위주로 보고, 약간 좀 편협하게 보는 편이었거든요. 뭐, 저보다 다비님이 사실 만화는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좀 넓게 보는 편이라고 생각도 하고. 아니야, 당신도 만만치 않아. 근데, 뭐, 다비님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저는 다비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만화들 분명히 안 봤을 것 같은 느낌들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더 넓게 제가 볼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깊게 이렇게 같이 두 분이랑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긴 것도 저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보람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만화에 대한 감상들, 뭐, 여러 가지 사유들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이 만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나? 괜히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게 너무 제가 좀 오버하나라고 생각할 때도 조금씩 있고, 의미 부여를 너무 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뤄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어떤 촉발하는 어떤 촉매제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보람 있는 어떤 이런 또 결과물이 또 되기도 하니까, 이야기가 또 길어지고 있네요, 중원부금. 네. 어쨌든, 뭐 이런 기회를 준 다비님이랑 뭐 송인 작가님에게 되게 감사한 느낌이고요. 뭐 댓글들이 많이 달리진 않긴 하지만은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느낌입니다.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 뭐, 되도 않는 이야기들 할 때가 많은데,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계시다면은, 네. 재밌게 들어준다면은, 보람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했죠.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만화를 소개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오히려 더 다양하게 보려고 저 스스로 엄청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서 하면서 저는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고, 올해 말에 되게 이상한 만화를 또 하나 추천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내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방송 2016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횟수로 치면은 지금 연말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별 딱히 감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사람들을 올해 좀 발견한 것 같고, 오랜만에 덕분에 좋은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평소에 안 볼 것 같은 만화들을 억지로 제 입에 지금 다 쑤셔놓고 계신 거잖아요. 미약경고이랑 네. 만가다 코너를 통해서 저한테 쑤셔놓고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좀 뭐랄까, 뇌가 안 굳도록, 고인물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요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제가 앞으로도 맛있는 밥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로 돈으로 만들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방송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언제나 했던 것처럼 꾸준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툭 올라오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